네, 안녕하십니까. 정의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의태입니다. 네, 의료 수거함에 버려진 아기 도덕성 재건운동해야.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의료 수거함에서 아기가 이렇게 버려져 가지고 네, 의료 수거함 신생아 유기 친모 1살, 3살 두 아들도 학대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모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네, 의료 수거함에서 아기 숨진 채 발견, 탯줄까지 그대로. 네, 이런 기사가 이 남편 알까봐 탯줄 달린 아기 의료 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 네, 이 남편 몰래 임신을 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보니까 그 남편이 이제 그러니까 다른 남자의 아기다. 뭐 이런 그 기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편 모르게 탯줄을 달린 채로 의류수거함에 아기 버렸다. 네, 남편한테 들킬까봐 네, 탯줄 달린 신상아 의류수거함에 버린 친모 이런 내용인데요. 참 마음이 아프죠. 네. 우리나라가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또 가장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 영화들을 버리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쓰레기통에도 아기들이 버려지고 의류 수거함에도 아이들이 버려지고 끊이지 않는 그 영화 유기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최근 10년간 130건 이상이고요. 대부분이 경제적, 사회적 곤란을 겪는 한부모 여성이고요. 네, 입양은 출생 신고 필요하고 신원 노출 우려에 꺼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출생 신고제 강제를 지향해야 한다.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네요. 그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이 아이들의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터지는 걸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고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 남편 몰래 또 임신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남편 모르게 임신을 하고, 예? 또 다른 남자, 또 임신을 해서 이렇게 아기까지 버리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은 참,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예비 부모 교육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그 자동차 운전하려면 운전면허증 필요하잖아요. 제가 자녀를 성인까지 키워보니까 제일 힘든 게 부모인 것 같아요, 부모. 요즘에 그 정치권에서도 보면은 뭐, 대선 후보들이 그 자녀들 문제 때문에 아주 그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자녀들을 성인까지 키워보면은 가장 힘든 게 부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 네, 부모고, 가장 아픈 것도 또 부모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얼마나 도덕성이 바닥에 떨어졌는가. 남편 모르게 임신해가지고 죽이고, 버리고. 이 말이 됩니까? 예?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 팽배해져 있는 어떤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라든지, 그리고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돈신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 정치인들은 자기들 배만 불리려 하고 있고, 뭐 대장동 사태라든지 LH 사태 이런 거 보면은 뭐 국민들이 누구 믿고 따르기가 상당히 힘든 그러한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결혼을 하기 전에 또는 동거를 하기 전에 꼭 예비 부모 교육을 받고, 그래서 예비 부모 교육을 받으면은 뭔가 지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 현금으로 얼마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래서 예비 부모 교육을 받고 생명의 소중함, 인간의 존중,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한 성인으로 자라나는 거잖아요. 성인으로 자라나기까지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발달의 과정을 겪는가, 이런 것을 철저히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아기를 갖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비극이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맨날 문제다 문제다 하지만, 사실상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 만나보면은 이 사람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자기 임기를 걱정하지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인이 몇 명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치인들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할까요? 아니면은 자기 임기, 자기 재선 이런 거를 걱정할까요? 공무원들도. 아마 국민들 90% 이상이 자기 임기, 자기 밥그릇, 자기 재선 뭐 이런 것만 관심 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육부터 바로 세워야 돼요. 교육. 그 교육이 예비 부모 교육, 부모 교육, 유아 교육, 가정 교육, 여기부터 다시 세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뭐 유치원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 이거 다 제대로 다시 세워야 됩니다. 다 무너졌어요. 제가 교직에 있을 때, 교육 공무원으로 있을 때도 보면은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런 것도 없어요, 이제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학점을 주면은 학생들이 다 항의를 해요, 항의. 거짓말이 아니라 학점을 줬더니 한 90, 한 반에 한 40명 학생 중에 38명이 항의를 하더라고요, 항의.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대학 교육도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전통적으로 인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공급자, 지식 수요자, 이 논리만 있는 거예요. 이 황금 만능주의 세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도 중요한 가치가 다 무너진 거예요. 남편과 부인 간의 가치,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 이런 가치가 다 무너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절대 생기면 안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듣는 것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거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